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강진군 체육회장이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5시쯤 강진군 체육회장 A모 씨가 체육회 사무실에서 강진군청 5급 사무관 B모 씨를 폭행했습니다. A 씨는 과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B 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했고 B 씨에게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지역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체육 행사를 마치고 군수의 만찬 일정을 잡으면서 자신과 조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5년간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남 지역 공무원이 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지역 공무원 86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 손상이 5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66명, 금품 수수 40명, 복무규정 38명, 감독 소홀 15명, 공금 횡령 15명, 공금 유용 13명, 직권남용 11명, 공문서 위변조 7명, 비밀누설 3명 순입니다. 이로 인해 전남에서는 13명이 파면됐고 36명이 해임됐습니다. 또 17명이 강등됐으며 정직 106명, 감봉 333명, 견책 357명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 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179번 확진자로 분류된 해당 환자는 지난 20일 요양병원 입원 즉시 1인실에 격리됐으며 의료진은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환자를 치료해 병원 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종사자 85명과 입원 환자 16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코호트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까지 전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역 감염 137명, 해외 유입 42명 등 179명입니다. 강진군이 백신 부족으로 인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부터 독감 무료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전남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모든 지역민이 무료 독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상온에 노출된 백신과 흰색 침전물이 발생한 백신 등이 회수되면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은 오는 29일부터 만 51세부터 만 61세까지 우선 접종하고 백신이 남을 경우 청년층에 대해 예방접종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도민의 날 기념 행사가 24회를 맞이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독립행사로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 전라남도 총무과 주우경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총무과 주우경 주무관입니다. 네, 도민의 날 기념식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24회째죠. 도민의 날이 어떤 날이고 행사를 어떻게 개최를 하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도민의 날은 도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날입니다. 지난 1996년에 도민의 날 조례를 제정해서 10월 25일을 도민의 날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날 중에도 25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남이 22개 시군이 있는데 조례 제정 당시에는 24개 시군이었어요. 거기에 전라남도까지 총 25개 지자체가 하나가 되자는 의미로 도민의 날을 25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도민의 날을 정한 계기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가 되는데 처음으로 독립행사로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남다를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독립행사로 치러지지 않은 건가요? 네, 저희가 도민의 날을 1996년에 조례로 제정을 하고 그 다음 해인 97년에 제1회 행사를 해서 이번이 24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23회까지는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개막식에 자랑스러운 전남인 시상을 하는 것으로 도민의 날 행사를 약식으로 가름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도민의 날이 도민들께 잘 알려지지도 않고
당초 취지에도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도민의 날의 규모도 좀 키우고 위상도 높여서 독립행사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독립행사로 치러지는 올해 기념식 어떻게 추진되나요? 우선 어제 저희가 전남 천년의 빛 미디어 파사드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도청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서 전남의 비전을 담은 작품을 상영하는 것인데요. 22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상영됩니다. 그리고 24일과 25일에는 도민 참여 한마당이 진행됩니다. 전남 역사인물 퀴즈 대회, 숨은 명소 찾기, 명인 특강 토크쇼, 바둑 고수와의 만남, 스포츠 영웅 1일 학교 등을 진행하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조은현 바둑기사,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신진식 배구 감독 등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민의 날 기념식은 25일 날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참여는 최소화했지만 유튜브로도 생중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올 한 해 돌아보면 코로나19로 많은 도민분들 지쳐 계실 겁니다. 기념식으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도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로 도민들께서 많이 지치고 힘드실 줄로 압니다. 올해 도민의 날이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고 도민 스스로도 전남 도민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올해 참 다사다난하죠. 그래도 결국은 해가 뜬다는 말처럼 좋은 이 언덕 넘어가면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쪼록 도민의 날 행사 잘 치러지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총무과 주우경 주무관이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여수, 순천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지난 7월 국회의원 152인이 발의한 여수, 순천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정희 전남도의원은 국회가 하루빨리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 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이 베를린 인권영화제에 출품됩니다. 여수시는 영화 동백이 내년 2월 베를린 인권영화제에 진출하고 4월에는 전국 영화관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백은 여순 사건 부역자로 아버지를 잃은 노인 황순철과 가해자의 딸 장현실이 세대를 이어온 악연을 풀기 위한 갈등과 복수, 화해와 용서를 담은 영화로 배우 박근형과 김보미, 정선일 등이 출연했습니다. 고흥 웰빙 유자 석류 특구가 지역 특화 발전 특구 평가에서 우수 지역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 평가는 전국 190개 특구를 대상으로 서면, 현장, 공개 발표 등 3차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 1곳, 우수 2곳, 장려 9곳이 선정됐으며 고흥 웰빙 유자 석류 특구가 서울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와 함께 우수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선정 기념 판로전을 열고 올해 연말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계해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재난생활비를 영주권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조례를 개정해 대상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8월 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에 체류지나 집을 둔 영주권자 본인이 신청 원칙이며 다음 달 13일까지 영암읍이나 사무읍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영암군은 지난 7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5만 2,283명에게 재난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영암군 의회가 농정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영암군 의회는 지역 농협과 축협 조합장과 함께
농협의 사회적 역할과 농업 발전을 위한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벼수매 우선 지급금 현실화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 등을 논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율 산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의회는 농협의 배당금과 농자재 구매권 지급을 지역 음식점 식사권과 상품 구매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년부터 광양시의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사용이 중단됩니다. 광양시는 100리터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00여 명 가운데 무거운 쓰레기로 부상을 입은 경우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태양광 시설 화재로 6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내놓은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화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전남 지역 태양광 시설에서 모두 3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338건의 화재가 발생해 35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시도별 피해 규모는 강원도가 화재 16건에 72억 5천만 원 피해로 가장 컸고 전남이 33건 68억 3천만 원, 경남 50건 61억 5천만 원 순입니다. 장소별로는 주택 등 주거 공간이 가장 많았고 야외 시설과 발전 시설 등 산업 시설, 기타 건축물, 교육 시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여자만에서 진행하는 갯가 학교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시 갯가학교는 여자만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험학습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생태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갯가학교 수업은 회차당 20명씩 2시간 진행하며 다음 달까지 교육합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신안군의 외딴 섬에 최근 귀농하거나 귀화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안군은 최근 2년 동안 지도읍 선도의 4가구, 중도면 병풍도와 도초면 우이도의 각각 5가구 등 모두 53명이 이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농업 분야에서 높은 소득을 낼 수 있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어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 첫날인 토요일 전남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해 아침에는 11도, 한낮에는 16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지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 낮은 기온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맑거나 구름 많겠고 물결은 최고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 코에서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주로 나타나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제를 쓰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948년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 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이 베를린 인권영화제에 출품된다고 합니다. 제72주년 여순 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에서는 유족들에게 붉은 동백꽃이 전해졌다고 하죠. 그날의 눈물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동백꽃 한 송이씩 품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